안녕하세요, 꽁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와주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새 식구 생활하고 있고요. 현금으로만 체크카드 병행해서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유튜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달에 걸쳐서 $10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입금을 해줬고, 그래서 그 중에 반 정도만 저축 챌린지에 넣는 영상과 그리고 제 일주일 생활비 채우는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규 구독자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 지켜만 보시다가 이제 구독을 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정말로 현금 생활이 처음이신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현금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도 밝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생활비 채우는 영상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현재 이제 가정주부인데요.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코팅해서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판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아주 많진 않지만 이제 생활은 온전히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비가 입금이 되면 150만 원은 완전한 생활비에다가 예산을 좀 짜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기타에 이제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비 짜는 영상을 최근 영상에 많이 올려두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하고 있어요. 150만 원에 원래는 온전하게 좀 생활비를 작년까지는 다 썼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150만 원 중 30%는 저축 챌린지에다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강제 저축을 해주고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이렇게 지난주에 남은 금액들을 전부 다 빼서 저축 챌린지에 넣어주고 매주 생활비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누적입니다. 누적해주고 생활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누적해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주 30만 원씩 5주를 잡아서 150만 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찾아오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에 넣어두셔서 그것만 따로 분류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꼭 이렇게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카드를 이제 등록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밀어서 결제하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다음 주 정산해서 이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쿠팡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생활비는 이제 체크카드에 넣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미리 분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하는 것과 이렇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똑같지만 제가 이제 체크카드에 넣어서도 사용을 해봤고 이제 신용카드에서 사용을 해봤지만 신용카드는 절제가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체크카드에 이제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축 금액이 이제 들쑥날쑥하고 잔액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적금으로 이렇게 넣어주기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축 계좌에다가 제가 채워줘 봤는데 그걸 자꾸 빼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서 쓸 수 없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저축 챌린지들에다가 잔액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처럼 혹시라도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금으로만 찾아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쓰시면 훨씬 더 절제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30만 원 중 21만 원만 생활비 예산으로 넣고 나머지 9만 원은 저축 챌린지에 미리 저축을 해줍니다. 네, 제가 좀 섣불리 이거를 먼저 열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예산부터 한번 짜볼게요. 이번 주에 유튜브 수입은 제가 절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절반만 저축을 해주고 절반을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모아주고 있고 혹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래서 13만 원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생활비 30만 원과 13만 원 더해서 43만 원입니다. 한번 세볼게요.
5만원짜리가 10만원, 만원짜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만원, 만원짜리가 32만원, 그리고 5천원짜리가 2장 만원입니다. 오늘은 1,000원짜리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43만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생활비는 매주 30만원씩 제가 늘 찾아오고 있고요. 이제 체크카드 반, 그리고 현금 반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영상을 또 찍고 있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쓰고 누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잔액이 항상 매주 이제 주마다 30만 원씩 빼서 쓰기 때문에 잔액이 생활비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식료품 남은 금액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이 사랑카드가 아니죠. 이음카드에 이제 아이 복지 포인트가 5만원 들어왔습니다. 매주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 금액이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늘 생활비를 좀 차감하고 저축 챌린지에도 좀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그 5만원은 그냥 저희 외식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세 가족 외식비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뭐 몇천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넣어둘게요. 그래서 일주일 생활비도 좀 남았습니다. 자, 2만원, 3만원,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원. 36,000원 남았네요. 이번 주 생활비는 10만원입니다. 1, 2, 3, 4, 5. 그리고 10. 10만원 추가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잔액들은 매주 누적입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3만, 1, 2, 3, 4, 5, 6, 13만 6천원이네요. 이번 주 생활비는 제가 가계부를 좀 못 가져왔는데, 지금 다른 방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느라 물건들을 좀 많이 못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는 나중에 적어줄게요. 죄송합니다. 13만 6천원으로 다음 주 일주일 생활비 식료품비는 1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생활용품비는 3만 5천원 남았고요. 이제 여성용품을 샀습니다. 쿠팡에서 샀고요. 금액은 이제 빼줬습니다. 그래서 3만 5천원 남았고요. 이번 주는 2만원 채워줄게요. 만원, 2만원. 이건 왜 이럴까요? 네,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5만 5천원이네요. 5만 5천원. 방향을 반대로 접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걸 못 봅니다. 한쪽만 불룩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약간의 어떤 현금 생활하면서 생긴 강박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접어서 넣어줄게요. 식료품비 그리고 생활용품비 채워줬고 2만원 더해줘서 지금 제가 세놓고도 까먹었네요. 5만 5천원입니다. 네. 계속 누적이고요. 생활용품은 이제 갑자기 필요할 때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 나를 위한 금액은 2만원입니다. 네, 제가 네일을 했고 이게 45,000원이에요.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 글리터가 추가돼서 조금 금액이 비싸졌습니다. 거의 35,000원, 4만원 이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제 커피값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타 금액에서 만원을 좀 빼서 썼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2만원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액을 그래서 3만원 채워줄게요. 3만원 채워주고, 기타 금액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커피값으로 10,000원을 쓰고, 제 커피값으로 10,000원을 쓰고, 그리고 세차, 자동 세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5,000원, 25,000원 남아 있었고, 그리고 2만원 추가해서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51,000원
입니다. 아이를 위한 카테고리는 이제 빼줬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그때 그냥 기타 금액이나 이렇게 좀 남는 금액에서 이제 써주려고 하고, 아이를 위해서 따로 이제 들어가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비, 요즘에 이제 또 아이가 블루베리에 꽂혀서 블루베리를 좀 많이 사줬고, 젤리를 이제 좀 끊으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간식비는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12,000원이고요. 이번 주에는 4만원 넣어줄게요. 3, 4. 1, 2, 3, 4, 5. 45,000원. 1, 2, 3, 4, 5. 5만원, 1,000원, 2,000원. 52,000원이네요. 원래는 매주 5만원씩 잡아줬었는데, 이렇게 간식비를 계속 누적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효과인데요. 이거 조금 더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채워줬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6,000원이 있었네요. 6,000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간식비로 그냥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추가해서. 원래도 이제 1,000원짜리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식료품에다가 일단 껴주고, 계산을 이제 하고 나면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다 막 껴고 할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1,000 몇백 원 남으면 막 여기다 같이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다가 막 쑤셔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생활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동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주 세분화해서 막 디테일하게 막 10원 단위까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만 구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동전도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 달 생활비는 예산 30만원 중 21만원 채웠고요. 잔액들은 모두 누적해줬고, 그리고 생활비 30만원에서 남는 금액 9만원과 이제 제 유튜브 수입 13만원. 그래서 총 22만원은 저축 챌린지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생활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끝났고요. 일주일 생활비 시작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고, 이제 채웠습니다. 그러면 자, 5만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리고 22만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니 세이빙 채워줄 차례입니다. 25,000원. 25년이기 때문에 25,000원씩 이렇게 채우는 미니 세이빙입니다. 자, 25,000원 채우고요. 얼마일까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12만 5천원이네요. 5개를 채웠기 때문에 25,000원이라서 조금 더 세기가 또 계수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26주, 지난주에는 이제 100개 특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좀 잔잔한 것들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금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는 금액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작은 금액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생활비 잔액들을 따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박스 챌린지들이나 아니면 어떤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계속 누적을 시켜서 모아주시고, 다른 건 모으시지 말고 생활비 잔액 남는 것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산했을 때 내가 생활비로 이 정도 남겼구나 예측이 좀 되고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겠는데,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늘려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 챌린지를 좀 활용하는 거, 저축 챌린지를 나는 이게 복잡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크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곳에다가 아니면 봉투 같은 곳에다가 한 번에 모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5,000원 넣었고 5,000원 남은 거는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5번에다가 5,000원 넣어주고, 은행에 매번 가는지 이렇게 잔돈들을 바꾸기 위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갑니다. 저희 우체국이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늘 바꿔요. 이제 인사도 아주 자주 하며 네, 좀 제가 극아이기 때문에 아주 친해지지 못했지만 서로 이제 눈인사로 아는 척을 좀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계신 청원 경찰인가요? 네, 그 보안 계시는 분과는 인사를 아주 밝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자, 이제 제 유튜브 수입이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것에다가 좀 저축을 해주는 편이에요. 유튜브 수입이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향수를 사기 위해서 모으는 금액에다가 4만 원 더 넣어줄게요. 요즘 향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1, 2, 3, 4만 원, 2만 원씩 적어줬고 2개 더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모인 금액은 저축 챌린지 북에 모인 금액은 5, 6, 7, 8, 9, 10, 11, 12, 12만 원 모였네요. 이것도 아주 이렇게 많아져서 아주 두둑해지는 그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조기 저축 챌린지에다가 5번에다가 이제 4번까지 다 채웠고 5번에다가 8만 원입니다. 전체 다 좀 채워줄게요. 1, 2, 3, 4 그러면 총 80K 8만 원. 1, 2, 3 이렇게 8만 원입니다. 8만 원 채워줄게요. 6번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 행방은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이제 샘플이나 막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제작하시는 분들께 보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기도 하고 행방불명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모으면 50만 원이고요. 이렇게 6번까지 다 채우면 이제 50만 원이고 지금 5번까지 다 채워줬습니다. 이제 이것도 50만 원 채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금액 1, 2, 3, 4, 5번. 네, 5만 원은 여기 제 롱텀, 쇼텀 채우는 곳에 채워줄게요. 처음 이제 현금으로만 이제 생활을 한번 해보시겠다. 신용카드는 이제 끊고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요 현금 생활하는 것과 생활비, 1주 생활비 예산과 뭐 체크카드도 되고 이렇게 바인더로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쇼텀 롱텀이 있어야 생활비 외 필요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날에는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조사를 위한 금액들 반드시 꼭 있어야 되고 모여 있어야 하고, 어차피 이건 현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현금으로 좀 모아 주셔야 돼요. 따로 체크카드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바인더를 모으셔서 봉투를 하셔서 이제 메모를 하시면서 모으시던지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모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한 상황이나 기타 금액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좀 모아주시면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짝꿍이에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축 챌린지가 꼭 없더라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생활비 외 필요 자금에다가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모이면 뭐 그 긴급 자금 이렇게 한 곳에다가 좀 모아두셨다가 어느 정도 좀 모이면 분류해서 각각 모아주시면 제 생활이 안정이 좀 됩니다. 제가 개인 요 금액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는 걸로 이제 충당을 하다 보면 다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여기 탭에다가는 못 넣어줍니다. 그래서 5만 원, 남은 5만 원은 개인에다가 넣어줄게요.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6만 2천 원 되었네요.
제가 현금 생활하면서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옷을 안 산 지가 거의 이제 6개월 이상, 거의 8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막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정장도 있고, 그리고 뭐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좀 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예상이고, 꼭 안 사야지, 뭐 꼭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막 거기에 악착같이 제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안 살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냥 다 내년에도 한번 버텨봐야지, 이 정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생활비 예산과 그리고 생활비 외 필요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 신용카드 금액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현금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목적 자금, 이 생활비 외 필요 자금은 반드시 좀 모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금으로만 전체 다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내년 목표는 3천만 원이고요. 저축 챌린지들로만 모으는 금액이 3천만 원 예상이고, 물론 불가능합니다. 제 한 달에 매월 받고 있는 생활비 300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부수입을 좀 더 늘려보려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올해죠, 이제 시작되는 한 해는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지금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마음이 기쁜 순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모두들 힘내시고 너무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 네, 기분 전환하시면서, 네, 그렇게 한 해를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한 주만 제가 좀 영상을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활비 넣는 거는 슈츠로라도 짧게라도 좀 올려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24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함께 하면서 더 내년에는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